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한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성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우리 심장에서 온몸에 피를 보내주는 동맥이 있습니다. 그 동맥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이 막히거나 손상을 받으면 심장이 갑자기 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은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은 보통 처음에 가슴이 쪼이는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흉부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팔이 아프게 되고 등도 아프고 머리가 엄청나게 아픈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땀을 심하게 흘립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심혈관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빠른 이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119를 불러놓고 있다 보면 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숨을 안 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뇌졸중은 우리 뇌혈관의 동맥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증상들을 합쳐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증상일 거고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것입니다. 근데 계절에 따라서 또는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뇌졸중도 미리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얼굴에 마비가 옵니다. 얼굴에 마비가 오는데 몸 전체를 같이 보시게 되면 오른쪽 얼굴에 마비가 오면 왼쪽 팔, 다리를 못 쓰게 되고요. 왼쪽 얼굴에 마비가 오면 오른쪽 팔,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또 잡아보라고 하면 한쪽에 힘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통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어눌하고요.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민간요법을 절대 쓰시면 안 되고 119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삼킴 기능이 떨어지므로 음식에 의한 기도 폐쇄가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망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옆에서 목격자가 빠른 응급처치를 한다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기도가 막힌다면 아마 캑캑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또는 하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환자분은 안심을 시키면서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손가락으로 음식을 함부로 꺼내려고 시도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옆에서 보면 미리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을 잡고 캑캑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숨쉬기가 조금 곤란하겠죠. 그럴 때 기침을 유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침을 해라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보면 성공을 하지 못하면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초반에는 조금 돌아다니실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임리법이라고 알고 있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하임리법은 주먹을 쥔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있는 부위를 배꼽에 닿도록 해서 두 손을 포갭니다. 두 손을 포개서 뒤에 쪽에서 윗방향으로 세게 끌어당기면 됩니다. 한 1초에 한 번씩 끌어당기게 되면 기침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기침을 자기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 기침을 하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성공을 못하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각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임리법의 방법이 있는데 복부가 비만하신 분이나 임신하신 분들은 배꼽인대 부분을 끌어당기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등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에 가슴 정중앙 부위를 당겨서 기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임리법 방법은 의자에 앉힌 다음에 머리를 숙이도록 해서
어깨 사이 가운데 부분, 견갑골이라고 하는 부분을 손 뒤꿈치를 이용해서 강하게 1초에 한 번 정도 쳐서 기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기도폐쇄에 의해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경우에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119가 도착하기 전에 시행을 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이 뇌세포는 심장이 멎게 되면 4분에서 6분 정도가 지나면 뇌손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가 죽지 않도록 시간을 벌여야 되는데 강제로 심장을 압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을 확인합니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확인합니다. 괜찮습니까? 눈 떠보세요. 호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다면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신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경우에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사람을 지목해서 신고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가슴 압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압박은 유두가상선 가슴 정중앙에 뼈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는 한 손 밑에 한 손 위에 깍지를 끼십니다. 오른쪽 왼쪽 상관이 없습니다. 팔꿈치를 쭉 펴신 다음에 손바닥이 아닌 손꿈치 부분을 누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정중앙에 손을 올리고 수직 상태를 만든 다음에 5cm 이상에서 6cm 사이에 온몸을 이용해서 강하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번 누른 다음에 인공호흡을 시도합니다. 인공호흡은 이마에 손을 잡고 턱을 잡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그 다음에 코를 잡고 입을 덮어서 1초 정도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다음 압박을 계속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인공호흡이 꺼려지시거나 하기 힘드신 경우에는 가슴 압박만 계속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뇌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구급차가 오거나 병원에 인계하기 전까지 시간을 버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계는 자동 제세동기 사용입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심장박동을 돌려내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일반인도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가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바로 사용을 해줍니다. 첫 번째, 전원을 켭니다.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 커넥터를 전멸등 옆에 꽂으세요. 패드의 그림의 위치를 보고 정확하게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쇄골 바로 아래 부분, 패드를 왼쪽 부착하세요. 커넥터를 옆구리 꽂으세요. 부분입니다. 분석 진행 중입니다. 접촉 금지. 심전도 분석을 위해서 전부 떨어져 주세요. 제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지금 제세동 실시합니다. 제세동 실시합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지금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중지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CPR 시작하세요. 호흡이 없으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자동 제세동기에서 다시 분석한다는 명령이 나오거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성 응급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처법을 배워보았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목격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잘 기억하셔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활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